태안 당안포구에서 해루질하던 부부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아내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서산 예천동의 한 사거리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대산읍의 한 항만회사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5일 밤 9시 30분쯤 태안 당안포구에서 해루질하던 부부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아내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에 옮겨졌고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는 60대 남편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6일 새벽 6시쯤 서산시 예천동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버스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승용차 운전자와 버스 승객 등 15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버스는 인부를 태우고 밭일을 하러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의 한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46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25일 저녁 8시 45분쯤 서산시 대산읍의 한 항만회사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건물 2층 사무실 일부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세종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행정수도 세종시령 가능 여부입니다. 이미 지난 각종 선거에서 각 후보가 당선을 위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약속해왔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없던 일이 되거나 공약 내용이 축소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각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은 문서로 된 약속이어서 국정과제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행정, 경제, 산업 분야 정책으로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 발전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한다는 이행안에 담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 세종과 관련해 직접적인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주제의 공약의 하위 범주에 세종 관련 내용이 일부 등장합니다. 충청권 GTX로 급행철도망을 구축하고 국회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책 약속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캐스팅보트로 불리는 충남을 방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호석 기자, 먼저 이재명 후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충남 방문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이 후보는 당진과 아산, 천안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는 내란 비호 세력, 내란 후보, 내란 동조 후보가 복귀할 것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선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국민의 손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주유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먼저 물류수송의 효율화를 위해 제2서해대교와 당진-아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성 사업도 빨리 확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지사 시절 당진항 발전에 소홀했다며 대통령이 되면 당진항을 아시아 항로의 중심 도시로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김문수 후보도 충남 곳곳을 돌며 유권자를 만났다고요?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당진과 서산, 아산, 홍성 등 충남 8개 시군을 방문해 유권자를 만났습니다. 김 후보는 먼저 정직하고 청렴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후보와의 도덕성 차이를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지사 당시 대장동에 수십 배에 달하는 규모의 개발을 했어도 재판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 역시 충남을 방문한 만큼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대비해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내포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산단 조성과 기업 유치 등 주요 현안도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24일) 낮 12시 40분쯤 태안 근흥면 부억도 갯바위에 고립된 2명이 구조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60대 남성과 50대 여성을 1시간 만에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산책하러 갯바위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밀려든 바닷물에 고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갯바위 출입을 자제하고 물때를 확인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산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와 오토바이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10시쯤 서산시 부성면 간월도리의 한 도로를 주행 중이던 승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합차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또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 33분 만에 꺼졌으며 소방서 추산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무형유산의 전승과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4개 종목의 기록 도서와 영상을 제작합니다. 이번 기록화 대상은 청양 구기자주와 서천 부채장 등 4종목으로 충남도는 보유자의 고령으로 전승 기량에 대한 기록화가 필요한 종목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이번 기록화 작업은 내년 2월까지 추진되며 재료를 얻는 과정부터 만드는 과정까지 전 과정이 기록됩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형유산 57개 종목을 대상으로 도서와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서산시가 다음 달부터 산업단지 내 주거, 상업지역의 상수도, 오폐수 처리 요금을 통합 고지합니다. 통합 고지가 적용되는 세부 대상은 테크노밸리와 오토밸리, 대죽 일반 산업단지 내 주거, 상업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은 오폐수 처리 시 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 시설을 이용해 상수도 요금과 오폐수 처리 요금이 별도 고지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2개의 고지서를 따로 납부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도가 중국 산둥성과 장쑤성 등 지방정부와 환경 분야 협력을 강화합니다. 충남도는 중국을 찾아 환경행정교류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교류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대기오염 저감 등 공동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충남도는 산둥성과 환경보전 교류협력 공동협약을 맺고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만들 예정입니다. 청양군이 멜론 시설 재배 단체를 대상으로 뒤형벌 화분 매개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최근 꿀벌 개체수 급감으로 꿀벌 의존 작물인 멜론 재배에 차질이 생길 것을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청양군은 지역 내 멜론 재배 단체 2곳에 뒤형별 약 6만 마리를 보급하고 이용 기술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뒤형벌은 꿀벌과 달리 실내에서 연중 대량 사육할 수 있어 농가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 멜론 재배 시 꿀벌은 5,000마리의 일벌이 필요하지만 뒤형벌은 약 200마리의 일벌로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군 고교생 전용 통학순환버스가 운행 2달 만에 누적 이용객이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예산군은 지난 3월부터 지역 내 고등학교 4곳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는 통학버스 이용객 수가 10,0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예산군은 통학시간대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승하차 시간 조정 등 학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성범죄 전담팀을 편성하는 등 여름철 맞춤 치안 대책을 추진합니다. 충남도는 해수욕장 공중화장실과 공중샤워장, 주차장 등을 점검하고 성범죄 전담팀을 편성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또 자율방범대와 상인회 등과 함께 다중 밀집 장소를 순찰하고 해수욕장 안전수칙이 담긴 홍보 물품을 제작해 관광객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쌀값이 폭등하면서 한국 쌀이 일본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을 비롯해 해남과 포항 등 전국 곳곳에서 쌀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요. 국내 쌀값 하락으로 고심하던 농가에 모처럼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전남 강진군 농협, 포대에 담긴 쌀이 트럭에 실립니다. 일본인들의 식탁에 오르게 될 강진쌀입니다. 모두 40톤이 배에 실려 현해탄을 건널 예정입니다. 강진군은 이번 선적식을 시작으로 매주 5차례 모두 200톤을 일본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글쎄 일본 소비자 입맛이 까다롭긴 하나 현재 우리 전남쌀 새청무 품질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격 경쟁력인데요. 아무쪼록 가격에 수출 지원금이랄지. 최근 일본에서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흉작과 장기간 지속된 쌀 감산 정책, 그리고 일부 사재기 현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쌀값이 배 가까이 폭등한 상황. 현재 일본 내 5kg짜리 쌀의 소매 가격은 약 4,268엔으로 우리 돈 약 41,000원입니다. 우리 쌀값의 3배를 넘습니다. 일본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시장 문을 활짝 열면서 우리 농가에 기회가 온 겁니다. 강진에 앞서 전남 해남의 쌀도 일본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지난 3월 2톤을 시작으로 올해 59톤이 수출될 예정입니다. 영남 지역에서도 쌀 수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지난 20일 5톤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올해 모두 50톤을 수출하고 경남 하동에서는 올해 말까지 모두 200톤을 일본에 팔 예정입니다. 한국 쌀이 가격과 맛에서 일본에서 인기를 얻자 경기도와 강원도 역시 일본 수출 협상을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쌀이 일본에 수출된 경우는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 전문가들은 일본의 쌀 품귀 현상은 1, 2년 안에 해소될 문제로 보여진다며 장기적으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쌀 가공식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이제 쌀 부족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을 낳게 됐는데 단기적인 현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쌀을 이용한 이제 가공식품들을 개발을 하는 게 우리나라가 쌀도 수출하고 일본 쌀값 폭등 사태가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 우리 쌀의 품질을 높여 수출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예산군이 취업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예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64세 미만 구직자로 국가기술 자격증과 어학시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응시한 자입니다. 지원 신청은 12월까지 예산군 경제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대상자에게는 1인당 연간 최대 2번 10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예산군은 구직자의 취업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